플루타르크 영웅전. 아기실라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휴전을 맺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라 스파르타 전체 국민의 권한에 속해 있으며 돈은 내가 갖기보다는 내 부하들이 갖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리스인들은 뇌물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리품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것만을 명예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게실라우스는 그리스 모든 나라의 공동의 적인 티스페르네스를 죽여준 것을 고맙게 생각이라도 한 듯이 그리스군을 프리기아로 후퇴시키고 그 비용으로 30탈렌트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행군하는 도중 스파르타의 본국 정부로부터 육해군의 총사령관에 임명한다는 사령장을 받았다. 이러한 예우는 아게실라우스에게만 내려진 영예로서 이제 그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빛나는 인물이 됐다. 그러나 사가 테오폼포스도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는 권세에 있어서보다도 덕망에 있어서 찬란한 영광을 떨쳤던 것이다. 그러한 그가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나이와 경험이 더 많은 선배격 측근들을 제쳐놓고 비싼 대리를 해군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이것은 나라의 공익을 그의 친척, 특히 그의 아내의 말만큼도 중히 여기지 않은 데서 빚어진 결과였다. 그의 아내는 피산데르는 왕의 처남이었다. 파르나바주스가 다스리는 영지로 군을 이끌고 이동한 아게실라우스는 많은 군량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돈도 약탈했다. 그러고 나서 파플라고니아의 적경지대까지 진격한 다음 파플라고니아의 왕 코티스를 동맹자로 끌어들였다. 스피트리다테스는 파르나바주스에게 반기를 든 이래 아게실라우스가 어디를 가든 끊임없이 그와 행동을 같이하며 그를 섬겼다. 이 스피트리다테스에게는 아주 잘생긴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게실라우스는 메가바테스라고 하는 이 아이를 무척 좋아했다. 그에게는 또 혼기에 있는 아주 미인인 딸도 있었는데 아게실라우스는 이 딸을 코티스 왕과 결혼시켰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기병 1천과 2천의 경무장 보병을 얻어가지고 프리기아로 돌아와 파르나바조스의 영지에서 약탈을 자행했다. 그래도 파르나바조스는 감히 그를 맞아 싸울 생각을 못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의 수비대에 몸을 맡기지도 못한 채 그의 보물을 긁어모아 가지고 유격대를 이끌고 남의 눈을 피해가며 각지로 떠돌아다녔다. 그런데다가 스피트리다테스가 스파르타 장군 헤리피다스의 협력을 얻어 그의 진지와 재산을 모두 뺏어버렸다. 이때 헤리피다스는 그 약탈품으로 부자가 된 스피트리다테스 군 병사들의 그 약탈품을 샅샅이 엄격하게 조사했다. 그리고 나도 그것들을 빼놓지 말고 자기에게 바치라고 강요했다. 이러한 그의 처사에 너무나도 분격한 스피트리다테스는 그와 갈라져 파플라고니아 군 전체를 이끌고 사르디스로 떠나버렸다. 그 결과 아게실라우스는 스피트리다테스와 같은 좋은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병사들을 잃었기 때문에 큰 고민거리가 됐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싸움으로 나라 일에 있어서나 사생활에 있어서나 늘 돈을 천시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던 그가 야비하고도 탐욕스럽다는 평판을 얻게 된 것은 한층 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공적인 이유 외에도 아게실라우스에게는 사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메가바테스를 지나치게 사랑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그것을 억제하려고 특히 그의 앞에서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고 무한히 애를 썼지만 그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 그 중상이 너무나도 심하였기 때문에 한 번은 메가바테스가 키스를 받으려고 그에게로 다가왔을 때 그는 이것을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에 어린 소녀는 얼굴을 붉히고서 뒤로 물러섰다. 그 뒤로부터 메가바테스가 인사하는 태도에 다소 서먹서먹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 돌변한 소년의 냉정한 태도에 격분한 그는 생각을 바꾸고 어찌하여 그 전처럼 친밀한 태도로 그에게 담례하지 않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이것을 본 그의 주위에 있던 측근 신하들이 말하였다. 전하께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메가바테스의 키스를 받지 않으시고 외면을 하시다니요. 그 소년이 하는 대로 전하께서 내버려 두신다며. 그 소년은 또다시 전하에게로 올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기실리아스는 잠시 말을 못 잇고 말을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대들이 그애더러 그렇게 하라고 권유할 것까지는 없소. 내 눈앞에 나타난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뀌어 있기를 바라기보다도 그때 나 자신을 억제하고서 그의 키스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소. 이럴 때 아게실레우스는 메가바테스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도 컸다. 이 일이 있은 후 파르나바조스는 아기실라우스와 회담할 기회를 찾게 됐다. 마침내 그 기회는 두 장군에게 다같이 친구가 되는 키지쿠스의 아폴로파네스에 의해 마련됐다. 아기실라우스가 먼저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여 나무 그늘 아래 잔디밭에 몸을 던져 누웠어 파르나바조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잠시 후에 파르나바조스가 깔고 앉을 부드러운 모피와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융단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가 상대방이 그냥 풀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사치스러운 꼴이 부끄럽기만 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섬세하고도 호화롭게 염색한 옷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도 땅 주위에 주저앉았다. 파르나바조스는 아게실라우스에게 불평한 구실이 충분히 있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인사를 교환한 뒤에 파르나바조스는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전쟁할 때 자기는 스파르타를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스파르타군이 자기의 영토를 폐허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거기에 참석한 스파르타의 장군들은 머리를 푹 숙이고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것은 자기들이 그 맹우에게 범한 비행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게실라우스는 말했다. 오, 파르나바조스 장군, 그때 우리는 귀국의 왕과 친밀한 사이였으므로 친으로 생각하고 그 영토를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적으로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장군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장군을 왕의 재산의 일부를 간주하고 있는지라 장군에게 폭행을 가해야만 하겠습니다. 직접 장군에게 피해를 입히자는 생각이 아니라 장군을 통하여 왕에게 피해를 입히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군께서 페르시아 왕의 노예보다는 그리스의 친우가 되기를 택하신다면 언제든지 장군과 장군의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도록 장군의 육군도 해군도 장군의 지휘를 받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인간들 사이에는 존경할 만한 것이나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야 파르나바조스는 상대방의 마음속을 알아채고는 단각히 대답했다. 만일 왕께서 이 사람 대신 다른 총독을 보내시어 그의 명령을 쫓으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이 사람이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왕께서 이 사람에게 정권을 맡기시는 한 왕께 충성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여 악을 무찌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실라우스는 이 대답에 감동되어 그와 악수를 나눴다. 그러고는 일어서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군같이 용감한 사람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두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파르나바조스 일행이 떠나갈 때 그의 아들은 뒤에 남아서 아게실라우스에게로 달려가 미소를 지으며 전하, 저는 전하를 저의 귀빈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창을 선물로 왕에게 바쳤다. 아게실라우스는 그것을 받고 이 청년의 너그러운 태도와 예절 바른 데 감동되어 답례로 적당한 선물을 주려고 수행원들 사이를 이리저리 살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의 비서관 이다이우스의 말이 갖추고 있는 훌륭한 마구를 보고는 그것을 벗겨 그 젊은이에게 줬다. 그는 젊은이의 친절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이 젊은이가 그의 형들에게 쫓겨 국외로 추방되어 펠로폰네소스에서 망명자의 신세로 살고 있을 때 그를 계속 돕다가 어떤 연애 사건에까지 휘말려 들어가게 됐다. 이 젊은이는 아테네 태생의 청년에게 반해 있었다. 이 아테네 태생의 젊은이는 성장하여 운동선수가 됐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에서 이 젊은이는 소년 경주에 나가기에는 키가 너무 크고 몸집도 너무 컸으므로 출전이 금지됐다. 페르시아의 젊은이는 이 소년이 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의 우정을 이용했다. 아게실라우스는 기꺼이 그의 부탁을 들어줬다. 이렇듯 그는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전혀 사적인 데가 없고 공명정대한 투사였으나 친구의 일에 관하여서는 다소 공명정대하지 않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도와줬다. 카리아의 왕자 이드리에우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아게실라우스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한 통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니키아스가 무죄라면 그를 석방해 주시오. 유죄라면 나를 보아서 석방해 주시오. 어떤 경우건 좌우건 석방해 주시오. 그는 그의 친구에 대해서는 늘 이러한 마음씨로 행동했다. 그러나 그의 행위에 전혀 예외가 없는 바도 아니었다. 때로는 자신의 일을 친구의 일보다 더 중요시할 때가 있었다. 언젠가 사태가 긴급하게 되어 갑자기 진영을 이동해야만 하게 되었을 때 그는 병든 진우를 그대로 버리고 떠났다. 그 병든 진우는 큰 소리로 그를 부르며 같이 데리고 가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그는 등을 돌리고는 동정과 현명을 같이 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야 라고 개탄하였다고 한다. 또한 해가 지나 아시아 원정 2년째를 맞이하면서 아게실라우스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 왕의 기에는 매일같이 그의 많은 덕행과 온 세계가 그의 절제와 검소한 생활과 근엄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정보가 쇄도하였다. 여행을 할 때에는 언제나 신전 안에 숙소를 정하여 다른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비밀로 숨겨두는 자기의 가장 사적인 행동까지도 신으로 하여금 그 증인으로 삼곤 하였다. 그렇게 큰 군대 내에서 왕만큼 거친 친구 위에서 자는 병졸은 아무도 없었다. 더이나 주위의 변화에 대하여 별로 그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신이 내려준 사계절은 그에게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 아시아에 사는 그리스인들은 오만불손하고도 잔인하고 사치스럽게 살던 페르시아의 고관대작들이 올이 드러나 보이는 주라운 외투를 입은 사람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따끔한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쩔쩔매며 곧 버릇을 고치는 꼴을 보고 쾌재를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티모테우스의 당 같은 시구를 되새기게 해줬다. 군신말을 쓰는 복군, 그리스의 금력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차차 페르시아에게 반란을 일으킬 기세를 보였다. 그리하여 아게실라우스는 각시의 질서를 회복하고 한 사람의 주민도 죽이거나 추방하지 않고 각 도시 정부마다 공정한 새 헌법을 다시 만들도록 했다. 그런 다음 더 진격해서 해안에서 내륙으로 전쟁의 무대를 확대하여 수사나 엑바타나의 자기 궁전에 편히 앉아 페르시아 왕을 직접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페르시아 왕으로 하여금 왕좌에 편히 앉아서 그리스 각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을 부추기고 또 그 유력한 실권자들에게 뇌물이나 써서 정치를 부패시키게 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굉장한 계획들이 스파르타에서 날아온 불행한 소식에 의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스파르타에서 온 에피키디다스가 큰 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조국을 구하기 위하여 급거 귀국하라는 훈련을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동쪽으로 서로 싸워 야만족의 침범을 받고 다른 나라가 아닌 그리스 자신을 전복시키느나 이로써 모처럼 싹트려던 페르시아 정전에 대한 행운이 순식간에 숲으로 돌아가고 야만족 페르시아군을 무찌르려고 이미 투입한 군대를 본국으로 소환하여 동족 산잔의 싸움에 투입하고 조국에서 영원히 추방한 전쟁을 다시 조국 그리스로 불러들여 유혈창극을 빚어내며 그리스 여러 나라가 서로 시기도 하고 또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서로 동맹관계를 맺기도 하는 이 추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이번 경우에 있어 아기실라우스의 행동만큼 위대하고 고상한 행동은 없었다. 당장군을 거두고 아시아로부터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본국으로부터의 귀한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고 경의를 표한 장군의 예는 정말로 보기 드물다. 아기실라우스가 정의를 지키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으며 국법의 경의를 바쳤다는 것은 스파르타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당시 큰 행운과 권력의 절정에 있었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희망에 가득 부풀어 있었지만 곧 이 모든 것을 단념하고는 모든 동맹국들이 애석해하는 가운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즉시로 아시아를 떠났다. 그리고는 파이악스의 아들 데모스트라투스가 한 말인
스파르타는 공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보다 우수하고 아테네인은 사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보다 우수하다라는 말이 거짓임을 신뢰를 들어 증명하였다. 그 자신이 훌륭한 왕이자 장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편 마찬가지로 사적으로 그 자신이 우수한 친구이자 대단히 마음에 드는 반려자라는 것을 보여줬다. 아게실라우스는 스파르타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금화에는 궁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아게실라우스는 1,000명의 페르시아 궁수들이 자기를 아시아에서 추방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뜻은 그 돈으로 아테네와 테베스의 선동 전치가들과 운병가들을 매수하여 이들 두 국가로 하여금 스파르타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헬레스폰트 지방을 통과한 다음 육로로 트라키아를 지나 귀국길에 올랐다. 도중에 어느 나라를 통과할 때에도 그 나라의 허가를 얻으려고 간청하지 않았다. 다만 사절단을 그 나라에 보내어 자기를 친구로 알고 통과시키겠는가 아니면 적으로 알고 통과시키겠는가를 물었다. 모든 나라들이 그를 친구로 맞아들이며 그가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동안 그를 도왔다. 그러나 크세르크세스도 자기 나라를 통과할 때 돈을 주었다고 전해지는 드랄리아인들만이 그에게 통행세로 은하 100탈렌트와 100명의 여자들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아게실라우스는 조롱조로 왜 놈들이 그걸 빼앗아가지 못한다더냐 하고는 그 나라로 진격하여 대항하는 트랄리아군 병사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는 마케도니아 왕에게도 사절단을 보내어 똑같이 싸우겠느냐 아니면 통과시키겠느냐고 물었다. 마케도니아 왕은 생각해볼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게실라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실컷 생각해봐라. 그동안에 우리는 통과한다. 마케도니아 왕은 아게실라우스의 이 당돌한 담력에 실러 그를 친구로서 통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게실라우스는 테살리아에 도착하여 그 나라가 적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고 한 도시를 황폐화시켰다. 그리고 그는 크세노클레스와 스키테스를 테살리아의 수도 라리사로 파견하여 휴전을 요청하게 하였다. 그때 라리사인들은 이들을 잡아 감옥에 가뒀다. 그러자 병사들이 매우 흥분하여 그 도시를 포위하자고 그에게 권유했다. 그러나 그는 이 두 사람의 생명을 테살리아인 전체보다도 더 중요시한다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 도시를 포위할 것을 단념하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고 그들을 도로 찾았다. 이어 코린트 근처의 전투에서 그리스군이 학살을 당한 데 반하여 스파르타군은 별로 피해를 입지 않고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그 전투에 참전하였던 몇 명의 유명한 장군들이 전해왔을 때 그는 전혀 만족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다만 그는 크게 한숨을 지으며 부르짖었다. 오 그리스여, 너는 얼마나 많은 용감한 사람들을 잃었느냐. 그들이 살아남아서 큰일을 하였다면 페르시아 전체를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었거늘. 그러나 파르살리아군이 그의 군에 압력을 가하여 그의 행로를 방해함으로써 그를 괴롭혔을 때 그는 기병 500기를 출동시켜 백병전을 전개하여 적을 독대했다. 그런 다음 나르타기우스 상록에 전승기념비를 세웠다. 그는 이 승리를 매우 자랑으로 삼았는데 자신이 아시아에서 훈련시킨 아주 소수의 병력으로 그리스 최강이라고 떠벌리던 기병대를 무찔렀기 때문이다. 여기서 장관 중 하나인 디프리다스가 그를 만나 본국에서 가지고 온 훈령을 전달했다. 보이오티아로 곧 진격하라는 훈령이었다. 그는 병력을 더 증강하여 때를 보아 공격하고 싶었으나 장관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병사들에게 바야흐로 아시아에서 계획하고 있던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일에 착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코린트 가까이 와 있는 군단으로 사절단을 보내어 원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내에 있던 스파르타인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뜻으로 국왕을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자원하여 입대하였다. 시내의 젊은이들이 다투어 지원병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장관들은 그 중에서 가장 몸이 튼튼한 젊은이 50명을 선발하여 호위병으로 쓰라고 그에게 보냈다. 아기실라우스는 먼저 테르모필라이를 점령하고 급히 포키스를 지나 보이오티아로 입성하자마자 카이로네아 부근에다 진을 쳤다.
그때 갑자기 일식이 났으며 그것과 동시에 저놈이 스파르타의 해군제도 피산데르가 피살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피산데르는 크니도스 근해의 해전에서 파르나바주스와 아테네의 장군 코눈의 연합함대에게 참패를 당하였다는 것이었다. 아게실라우스는 피산데르가 피살된 개인적인 사건과 조국의 참패를 당한 공적인 사건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내일이면 전투를 시작해야 할 아군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전령들에게 스파르타 행군이 승리하였다고 사실과는 다른 소식을 전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마치 승리의 소식이라도 받은 듯이 화환을 머리에 두르고 제사를 드리며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라며 측근들에게 제사 음식을 돌렸다. 적의 모습이 보이는 코로네아 가까이까지 왔을 때 그는 군을 전투태세로 배치한 다음 좌익을 오르코메니아 군에게 맡기고 자신은 우익을 맡았다. 적은 테베스 군이 우익을 맡고 아르고스 군이 좌익을 맡았다. 아게실라스 군의 종군하며 싸운 크세노폰이 이 전투야말로 일찍이 그가 목격한 전투 중에서 그 유례가 없을 만큼 치열한 전투였다고 전한다. 전투가 벌어질 그 시초에는 그다지 치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테베스 군은 쉽게 오르코메니아 군을 패주시켰고 역시 아게실라우스도 또한 아르고스 군을 쉽게 무찔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군이 각각 자기 측 좌익이 불운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것을 돕는 데 전력을 경주하였다. 여기서 아게실라우스가 만일 적의 선봉부대를 공격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측면과 후방을 공격하였다면 승리는 확실히 그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분함을 억제하지 못하고 적을 일거에 무찌르려는 생각에서 즉각 총공격을 가하였다. 테베스 군도 질세야 용기를 내어 응전하였기 때문에 불을 튀기는 전투가 쌍방간에 벌어졌다. 특히 아게실라우스의 신병 가까이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는데 그 50명의 지원병이 용맹스러운 충성에 의하여 그날은 아게실라우스가 목숨을 건졌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전혀 돌보지 않고 왕을 지키기 위하여 왕에게 던진 적의 창이나 칼을 자신들의 몸으로 막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왕이 중상을 입고 적의 한가운데에 쓰러지자 왕을 둘러싸고 필사적으로 싸운 끝에 간신히 왕을 구출하여 끌고 나왔다. 이렇게 왕을 지키며 적에게 많은 살생자를 내었지만 스파르타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마침내 이러한 전법으로는 적의 선봉부대를 무찌를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스파르타군은 전에는 경멸을 하였던 계책을 써서 적을 유인하였다. 즉 아군 전선의 중앙을 열어놓고 적을 그곳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좌우 배후 3면에서 총경극약을 하였다. 아게실라우스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사가 아닌 전선 여기저기로 자기를 데리고 돌아다니게 하였다. 그러고는 전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전사자의 시체를 자기 진영대로 날라오라고 명령하였다. 많은 적병들이 신전에 피신해 있다는 보고를 듣고도 그는 그냥 내버려뒀다. 사운터 근처에는 아테네 여신을 모신 신전이 있고 그 앞에는 보이오티아인들이 세운 전승기념비가 있었다. 이 기념비는 그들의 장군 스파르톤이 지휘하여 그들의 적인 아테네군을 격렬한 다음 아테네군의 장군 돌미데스를 죽이고서 얻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었다. 다음날 일찍 아게실라우스는 적이 다시 싸우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지 그들의 용기를 시험해보기 위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머리에 두른 모두 화환을 두르고 피리를 불고 얼굴 앞에 전승기념펜을 쳐들게 하였다. 그러나 적은 사절단을 보내요. 자기들의 전사자들은 매장하고 싶으니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허락했다. 여기서 그는 승리를 확신하였으므로 곧 델포이로 가서 마침 그때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피티아의 운동제를 구경하러 갔다. 그는 그 축제 비용을 도왔으며 아시아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엄숙히 바쳤다. 그 액수는 100탈란트에 이르렀다. 그 후 귀국한 그는 여전히 간송한 생활을 하였으므로 재빨리 온 스파르타 국민의 애정과 존경을 한몸에 모았다. 다른 장군들과는 달리 그는 나라를 떠날 때와 다름없이 조금도 남의 나라의 생활 양식에 오염되지 않은 채 귀국했다. 그는 마치 에우로타스 강을 건너 외국에 가본 일이 없는 듯이 스파르타의 생활 방식을 사랑하고 존중하였으며 공동식사 목욕으로
복역과 왕비의 의복에 아무런 변화도 가지 않았다. 또한 집안에서 쓰는 가구나 그의 갑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는 그의 왕궁의 문들도 어찌나 낡았던지. 옛날에 아리스토테무스가 창건한 이래 한 번도 수리해본 일이 없는 것 같은 초라한 꼴이었다. 크세노폰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공주가 타는 카나트름도 다른 아이들이 타는 것과 조금 더 다른 것이 없었다고 한다. 카나투름이란 이른바 그리핀의 형상으로 만든 나무 의자나 수레로서 아이들이나 젊은 처녀들이 행렬에 있을 때 탈 것이다. 또 아게실라우스가 쓰던 창이 오늘날까지도 스파르타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건 역시 다른 사람들이 쓰던 창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핀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독수리의 머리, 날개, 사자 몸통을 가진 짐승. 스파르타 국민들은 저마다 올림픽 경기용 말을 기르고 있을 만큼 국민들 사이에 허영심이 팽배해 있었으며 그들이 말을 기르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게실라우스는 알게 됐다. 그는 이것을 참된 용기를 과시하기 위한 소행으로 보지 않고 누가 더 돈이 많고 낭비를 더 하느냐 하는 사치를 과시하기 위한 소행이라고 봤다. 아기실라우스는 철학자 크세노폰을 데리고 있었고 그를 존경하고 있는데 그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려다가 스파르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모든 학문 중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육은 복종과 지배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기실라우스는 아시아에서 돌아온 리산데르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하여 그는 생존 시 리산데르의 정태가 어떠하였는가를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그 음모를 동시에 폭로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러한 음모를 할리카르나수스 사람 클레온이 작성하고 공중집회에서의 연설은 리산데르가 하기로 되어 있는 연설문은 그의 서류 속에서 발견했다. 그것은 시민들을 선동하여 정체의 변혁과 개혁을 꾀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세상에 공표함으로써 리산데르의 음모 사건의 증거가 되리라고 아기실라우스는 확신했다. 그런데 원로원 의원의 한 사람이 그것을 읽어보고 그 내용의 정당함을 알고는 그것을 공표하는 날에는 이미 죽은 리산데르를 다시 세상에 되살리는 길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표명하여 극력 반대했다. 그러므로 결국 아기실라우스도 그 의견을 쫓아 자기의 계획을 취소했다. 18